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예전처럼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은 순간. 당신은 그런 적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소가리를 하며 걱정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통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 50세 이상 부부 중 약 44%가 한 달에 성관계를 한 번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물론 성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비율일 뿐이죠. 원인은 대부분 작은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수의사로 일할 때 한 부부를 만난 적이 있어요. 70대 중반 남편분이 요로 감염증에 걸렸습니다. 작은 상처 때문에 성관계 시 통증이 있어 응급실에 왔죠. 감염병이었습니다. 저도 감각 관리를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고 한 달 만에 신혼부부처럼 다정해졌어요. 보셨죠? 30년 넘게 많은 부부를 상담해 왔는데 관계 변화는 큰 노력보다는 작은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위생에 대한 이해와 솔직한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제대로만 하면 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지냅니다.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겁니다. 답을 찾기 위해 지난 10년간 국내외 연구를 꼼꼼히 분석했어요. 놀랍게도 아주 간단합니다. 일상에서 약간의 결심만 있으면 바로 실천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런 것들이죠. 오늘 말씀드릴 5가지 핵심은 가지 모양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호르몬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효과는 규칙적인 관계가 면역력을 크게 높인다는 점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과학적 데이터를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많은 분이 관심 갖는 위생관리 문제입니다. 흔히 간과하는 핵심 요소들을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는 부부간 소통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결이 필요합니다. 그 정보를 공개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할게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하면 삶의 질이 개선됩니다. 모두가 가능하다는 걸 알기에 지금부터 진지하게 시작해 봅시다. 자주 친밀감을 나누면 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호르몬입니다. 옥시토신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그뿐 아니라 몸 전체에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켜요. 옥시토신이 그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빠르게 낮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심혈관 건강도 좋아집니다. 심장 박동도 안정돼요. 옥시토신은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진통 효과도 있습니다. 관절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절염을 잘 아는 분들은 규칙적인 관계가 통증을 줄여준다는 걸 압니다. 많은 경우에서 증상이 개선됐어요. 게다가 옥시토신은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정말 놀랍죠? 옥시토신이 충분히 분비되면 치유력이 활성화돼 상처가 더 빨리 아물고 감염도 막아줍니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은 단순한 신체 접촉에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마음이 연결되면 피로가 풀리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의 친밀함이 있어야 비로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형식적인 관계나 의무적인 만남만으로는 이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랑과 진심 어린 관심이 자라야 단단한 유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진심 어린 소통이 매일의 무의미한 만남보다 훨씬 깊은 영향을 줍니다.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옥시토신은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정말 유용해요. 옥시토신은 뇌의 해마를 자극하는데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곳이라서 그 기능을 높여줍니다. 친밀한 관계는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연구 결과도 이를 증명하는데 노년층이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면 인지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답니다.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보고가 많이 있어요. 처음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단지 2만 조개 이상의 옥시토신, 따뜻한 포옹 하나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이 충분히 분비되는 거죠. 단순한 행동들의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의 연구예요. 워싱턴 대학교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관계를 가지면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고 해요. A값이 33%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항체들은 낯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몸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하죠. 수치가 높을수록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특히 이 효과는 나이에 상관없답니다. 70대, 80대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면역력이 크게 강화된다는 점이 정말 중요해요. 고무적이죠.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자주 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관계는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편안한 마음과 적절한 빈도, 주일, 2회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관찰하는 게 가장 좋고요. 하버드 연구를 통해서도 이 결론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중보건대학 발표에 따르면 남성은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을 하면 전립선암 발병률이 19%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정기적인 관계가 남성 건강에도 좋다는 거죠. 확실한 긍정적 효과가 있어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관계가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하고 뼈 건강을 강화해 줍니다. 피부 탄력을 높이고 개선하며 자궁과 질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지만 두려움이 클 수 있지만 관계는 건강한 노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해결책이 될 수도 있죠. 폐경 후 여성에게는 정기적인 관계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해요. 근육 위축을 막고 자연스러운 윤활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관계를 단순한 즐거움이나 의무로 보지 말라고 강조해요. 운동이나 다이어트처럼 생각하지 말고 건강관리의 축으로 생각하세요.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캐나다 퀘벡대학교 연구에서는 평균 25분간의 관계 동안 남성은 약 101칼로리를, 여성은 약 60칼로리를 소모했습니다. 이 에너지 소비량은 중간 정도 속도의 빠른 걷기 운동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일어설 때 심장 박동도 자연스럽게 올라가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심장 건강에 좋고 더 활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하지만 건강한 관계에는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청결을 단순히 씻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건 위험한 오해예요. 입안에는 700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있고 생식기에도 존재합니다. 박테리아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문제는 생식기에 있어요. 그 부위의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민감합니다. 약하고 작은 상처 하나만 있어도 박테리아 침투가 가능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피부 회복력이 떨어져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저는 많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합니다. 단순히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씻는 방법이 중요해요. 관계 시 청결은 건강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준비 과정을 건너뛰면 작은 부주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 전에 꼭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생식기 주변을 꼼꼼히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는 걸 철저히 관리해야 해요. 중성 비누로 씻는 것을 권합니다. 향이 강하거나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유익한 박테리아까지 죽이고 자연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구강 위생도 매우 중요해요. 양치질 외에도 혀 클리너를 사용해 혀 표면 박테리아를 제거하세요. 매우 도움이 되지만 너무 자주 하면 반대로 질내 정상 세균층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손톱 관리도 위생 관리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손톱 사이에 숨어 있는 세균이 놀랍도록 많고 감염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손톱은 짧게 깎고 전용 브러쉬로 닦아야 합니다. 안전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소변을 보는 것입니다. 아주 좋아요. 소변이 요도로 들어가서 세균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 후 따뜻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알겠습니다. 생리기간에는 피부가 매우 민감하고 쉽게 자극받으니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요. 반드시 앞에서 뒤로 닦으세요. 반대로 닦으면 항문 부위 세균이 질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험이 커집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포기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당신이 모르는 중요한 비밀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법은 소통입니다. 한국 상담마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간 소통 능력이 1점만 향상돼도 결혼 만족도는 2.3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통이 부족한 부부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의 몸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린다는 점이죠. 아프거나 불편해도 아무 말 없이 참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죠. 이것이 부부 사이 거리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침묵이 커질수록 부부 관계는 점점 의무적인 관계로 변해갑니다. 쉽게 변할 수 있어요. 반대로 진심으로 소통하는 부부는 더 깊은 친밀감을 형성할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받아들이며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세요. 관계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시간입니다. 관계 그래프를 보면 갑자기 불편함을 표현하면 상대방도 불편해합니다. 일상생활에 해가 될 수 있어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시며 서로 건강을 묻고 산책할 때 감정과 상태를 나누는 것처럼요. 세 번째 원칙은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때문에 아프다 같은 말은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오면 반응 외에는 선택지가 없게 됩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세요. 중심에서부터 말하면 훨씬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이것은 입증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별로 좋지 않다. 대신 어느 부분이 좋은지 말하세요. 느낀 바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네 번째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말.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관심 가져줘서 정말 기뻐요. 작은 행동에도 긍정적인 힘을 줍니다. 힘이 됩니다. 칭찬과 감사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대화하는 것입니다. 미국 유명 부부들이 증명했습니다. 고트먼 박사 상담에 따르면 부부 행복은 일주일에 평균 5시간 대화를 나누는 데서 옵니다. 대화에 투자한다고 하네요. 하루에 약 40분이면 충분합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에게 집중하세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어려웠던 점, 느낀 감정을 나누세요. 차분히 감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기본 원칙을 잘 지켜야 건강한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 원칙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중년 부부들은 그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숨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미국 베일러 대학 연구에 따르면 57세부터 85세까지 약 600명의 결혼한 분들을 조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50년 이상 결혼한 부부는 성관계 횟수와 만족도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을 때는 활발하다가 중년이 되면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다시 유자형 곡선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 회복 때문이 아니라 진심에서 비롯된 소통의 결과입니다. 신체 기능 저하나 폐경으로 영향을 받는 부위도 있습니다. 대신 몸의 변화를 진솔하게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속도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해졌습니다. 관계란 감정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변화된 거죠. 점들을 연결해 보면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면 지금 이 과정이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단지 숟가락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부부는 예전 방식을 답답해했지만 너무 많지 않고 감정 교환에 집중했습니다. 다가가려 노력하면 관계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상당히 개선된 경우도 있습니다. 마사지나 편안한 대화를 통해 감정적 안정만 나누어도 말이죠. 관계의 질이 회복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결국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것이 태도입니다. 서로를 더 이해한다는 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와 배려가 있다면 중년 이후라도 더 깊은 유대감과 만족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이 깊어질수록 관계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홀로 사는 77세 이순자 씨, 남편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73세 남성 이웃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나이와 신체 변화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망설였지만 상담을 통해 중요한 걸 배웠죠. 나이는 절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오래 지속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경험은 더 깊고 성숙해집니다. 이런 점이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누구나 새 관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지원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 연구에 따르면 10년 넘게 400명의 건강한 남성을 추적 관찰한 결과 일주일에 3번 이상 성관계를 가진 남성은 심장마비 위험이 낮고 뇌졸중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는 심박수가 증가하고 심근이 전체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말초, 혈관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손발이 차거나 쑤시는 증상 완화에도 도움됩니다. 진정 효과도 매우 뛰어나죠. 관계에서 분비되는 엔돌핀은 강력합니다.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보다 200배 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효과 덕분에 편두통, 관절염, 근육통 등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성관계 후 편두통 환자의 절반 이상이 증상이 현저히 완화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관계 중 분비되는 프로락틴과 옥시토신이 수면 중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가능하게 만들어 보세요. 불면증 환자에게는 자연 수면제 같은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숙면하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성장 호르몬 분비도 활발해집니다. 성장 호르몬은 노화 과정을 늦추고 근육량 유지, 체지방 감소, 피부 탄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왕립병원에서 3,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일주일에 3번 이상 명상하는 사람들이 평균 10년 정도 젊어 보인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남성은 평균 12년 1개월, 여성은 9년 7개월 더 젊어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모두를 더 젊어 보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여기까지입니다. 관계에서 뇌는 다르게 작동하며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해마 부위는 기억력 개선 기능을 합니다.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시간 호프 대학 연구에 따르면 62세 이상 노인 중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한 사람이 5년 후 인지 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반복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중요한 정보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제가 소개할게요. 인천에 사는 84세 윤말순 씨는 남편과 60년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함께 살지만 서로의 몸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행동이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바꿨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요. 이 변화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습관입니다. 매일 밤 10분씩 이제 서로 손 마사지를 할 시간입니다. 손끝에는 에너지가 가득해서 온몸과 연결되어 있어요. 손가락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며 눌러주세요. 이렇게 마사지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몸 전체 상태가 확실히 좋아져요.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의 정서가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울산에 사는 78세 김세진 씨입니다. 다른 접근법을 적용하셨군요. 당뇨병은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당신이 놓치고 있는 방법들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호흡 운동을 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골반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 혈당 조절도 더 잘 됩니다. 체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능력도 향상됩니다. 저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명상과 함께하는 호흡법이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전주에 사는 80세 이미숙 씨입니다. 관절염 때문에 일상생활조차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이 힘들어 하시죠. 하지만 자연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물에 넣으면 따뜻해집니다. 물에 떨어뜨리고 놀기 시작하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라벤더와 로즈마리 향이 후각을 자극해요.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위와 말초 혈관이 활성화되고 따뜻한 열 자극도 함께 작용합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저는 남편과 매일 30분 운동합니다.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둘 다에게 정말 좋아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 안동에 사는 75세 민상우 씨는 식단을 바꾸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효과를 봤다고 하네요.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요. 아르기닌이 풍부한 수박과 견과류가 아르기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견과류를 자주 먹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특히 석류에 든 강력한 항산화제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석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3개월 만에 체력이 향상됐고 일상생활의 활력도 회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매우 많아요. 때로는 이 방법이 약보다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방법과 결과는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순간에 포기하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중요한 순간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임상 실습을 관찰하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은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친밀감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입니다. 요약하자면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몸과 마음이 연결되듯이 서로를 항상 존중하세요. 둘째,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셋째, 완벽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받아들이세요. 넷째, 솔직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함께 적응하세요. 다섯째, 부부 관계는 단순한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과 몸을 넘어서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시간을 잊지 마세요. 완벽한 부부에서 행복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결점을 숨기기보다 받아들이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서로의 눈을 마주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설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이해와 배려를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보다 진실되고 깊은 사랑을 나눕니다. 여러분도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손을 잡고 안아주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요. 하루 종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한 순간부터 돌아보기 시작하세요. 완벽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기서 우리는 서로 마음을 엽니다. 맞아요. 작은 감사와 관심 한마디, 진심 어린 대화가 쌓이면 언젠가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건강하고 따뜻한 부부 관계는 나이에 좌우되지 않으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당신의 작은 변화들이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가치 있는 변화를 경험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용기를 주었을 수 있고 희망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이 의미 있는 정보를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